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상속과 다양성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상속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양성에 대해서 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오버로딩은 이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므로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인캡슐레이션 배웠죠. 즉 은닉 또는 캡슐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상속을 배우면요, I라는 인헤리턴스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다양성이라 함은 P죠. 폴리몰피즘입니다. P를 배우는 거예요. 왜? 파이를 다 배우고 이제 A 남았죠. 자바이죠. 파이니까 A는 abstraction, 추상화는 다음 시간 때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까지 다 배우면, 즉 다음 시간까지 강의가 모두 끝나면 객체지향 개념은 이제 거의 99% 이상 다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개념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거는 그 다음들 강의에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배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강 객체지향 개념 강의에서 상속을 이런 사진을 두고 설명을 드렸었죠. 남이석 같은 경우에는 남이석 아버지랑 아버님이랑 많이 닮았네요. 거의 이런 걸 뭐 판박이라고 하죠. 빼다 박았다고 하는데, 즉 남이석은 남이석 아버님의 유전자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외형과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상속이란 객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래요. 자바에서 객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상속이 있고요. 나중에 배울 이제 구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속부터 배우는 겁니다. 객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한다. 즉 객체랑 객체 사이에 어떤 내가 관계를 넣어줘서 이 객체는 연관이 있다,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보시면 부모 클래스, 즉 슈퍼 클래스라고도 부르죠. 속성은 무엇일까요? 변수입니다. 그리고 동작, 이제 메서드겠죠. 을 상속받을 수 있대요. 즉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와 메서드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대요. 그럼 상속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요? 이제 뒤에서 좀 더 잘 알아보겠고요. 한 개의 클래스가 상속받을 수 있는 클래스를 한 개로 제한하는 것을 단일 상속이라 하며, 즉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이제 내가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얘를 상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다른 애를 상속하면 어떻게 되죠? 얘도 A라는 애도 상속하고 B라는 애도 상속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중상속이고요. 자바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상속을 무조건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클래스도 상속을 하나밖에 할 수 없겠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애를 상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바는 하나밖에 상속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한 클래스는 다른 애도 상속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이 A라는 클래스를 또 다른 애도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 개가 되는데, 즉 부모는 여러 자식을 둘 수가 있는데 자식은 한 명의 부모밖에 둘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두 명의 부모가 있잖아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는 이런 단일 상속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는 상속을 할 수 없어요. 최상의 클래스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제 우두머리에 존재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이 클래스는 모든 객체들의, 즉 모든 클래스들의 시조입니다. 시조란 무엇일까요? 시조라 함은 조상 중의 조상, 즉 제일 처음 시작된 조상님이겠죠? 제일 처음 가문을 만든 조상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클래스들은 하나밖에 상속을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클래스들이 여태까지 우리는 상속을 한 개도 안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만들었었는데
얘들이 아무것도 상속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게 됩니다. 얘 D는 C를 상속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D의 아버지는 C고 C의 아버지는 오브젝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D랑 오브젝트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부모에 있는 메서드와 변수들을 얘가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얘도 이걸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얘도 부모 걸 또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얘가 바로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의 모든 것도 갖고 있지만 그 클래스가 상속하는 것들의 모든 것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들은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속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상속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도 얘는 자동으로 이 오브젝트를 상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건 필수입니다. 객체라면 무조건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 클래스의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대요. 즉 얘를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와 변수를 물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스타크래프트 게임 모르시는 분 거의 없겠죠? 원체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게임이니까요. 이렇게 오리지널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브루두어라는 확장팩이 나왔죠. 이 확장팩은 이 오리지널을 상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에서 할 수 있었던 캠페인이라든지 유닛이든지 확장팩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즉 여기 있던 그런 기능들과 속성들을, 엄청 많았던 속성들을 이 확장팩은 그대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자기만의 속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확장된 속성들이겠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상속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방향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심의도 있을 뿐더러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판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려고요. 이 감독판에서는 원래 사용 예정이었던 영화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감독이 담고 싶었던 내용들을 추가로 담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영화는 다 상속을 하고 있대. 얘가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 이제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는 변수와 메서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부모 클래스에서 예를 들어서 int 해서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여기서 int 넘버라고 이렇게 클래스에 명시해 놓지 않아도, 코드를 치지 않아도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함으로써 얘를 직접 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500줄의 코드가 있었다. 변수 선언도 있었고 메서드도 엄청 많아서 뭐 1000줄이 될 수도 있고요. 10,000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들을 내가 단지 부모 클래스를 상속한다고만 명시해주면 이 모든 코드들을 여기서 공짜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부모 클래스에서 사용했던 변수나 메서드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보완해야 될 것들, 즉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메딕이라든지 러커 같은 확장팩의 브루두어 버전 확장팩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능이죠. 자, 그림을 또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모두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자식 클래스를 또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자식 클래스에 또 자식 클래스예요. 얘는 자식 클래스가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끌고 오죠. 즉 자식 클래스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부모 클래스의 변수, 그리고 메서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식 클래스만의 변수와 메서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자식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는 그거를 다 가져옵니다. 즉 부모의 변수랑 메서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았던 것들을 모두 다 가져오는 거예요. 즉 자식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는 이 제일 처음 있었던 제일 부모님 얘 메서드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식 클래스의 변수와 메서드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신이 쓰고 싶던 변수와 메서드도 이제 여기 선언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1이라는 클래스를 2가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클래스는 2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까지 있는데 100은 99를 상속하고 있겠죠. 이 상속관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100이라는 클래스는 1부터 99까지의 모든 변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서드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코드로 일일이 쓸 필요 없이 그냥 99만 상속받아 버리면은 그냥 공짜로 코드를 치지 않아도 변수랑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기능이죠. 실제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클래스 이름은 inheritance super라고 하겠습니다. 즉 얘는 부모 클래스고요. 그리고 int의 number라는 곳에 10이라고 초기화를 시켰고요. word라는 것에 increpass라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hello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hello라는 메서드는 increpas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출력하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inheritance serve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클래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빈 깡통입니다. 하지만 얘는 익스텐즈해서 inheritance super라는, 즉 이 클래스죠. 얘를 이렇게 상속을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클래스 선언부에서. 얘는 이제부터 inheritance super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나서 inheritance tes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네요. 즉 이 inheritance test를 실행시키면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될 겁니다. 자, 보시면 inheritance super라고 해서 슈퍼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inheritance super라는 생성자를 통해서요. 그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할 건데요. 슈퍼라고 쓰고 슈퍼 클래스 점 넘버를 가져옵니다. 슈퍼 클래스의 넘버 얘겠죠? 얘의 이 넘버를 가져와서 여기 출력을 합니다. 그럼 10이 출력된 겁니다. 10 출력됐네요. 그리고 워드 출력하고요. 그러면 인크레파스 출력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 클래스의 헬로를 출력합니다. 헬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인크레파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뜨고요. 이제 서브 클래스를 또 생성하고요. 여기서 서브해서 서브 클래스가 갖고 있는 넘버, 서브 클래스가 넘버를 가지고 있나요? 넘버 갖고 있진 않지만 이 부모 클래스에 넘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넘버 하면은 얘가 출력되고요. 슈퍼 클래스의 워드 하면은 인크레파스라는 단어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메서드 또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메서드 잘 사용이 되네요. 즉 자식은 빈털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엄청 재벌이야. 부모가 엄청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근데 자식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돈도 펑펑 쓸어 다닙니다. 이 자식 클래스는 능력이 없어도, 즉 이렇게 빈 깡통이어도 부모 거를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만 잘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으면은 자식 클래스는 걔를 상속만 받으면 돼요. 요즘 금수저라는 말이 되게 논란이 많죠.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끝났고요. 다음은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폴리몰피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형성은
여러분 포켓몬에서 메타몽이라는 포켓몬 아시나요? 제가 전에 이 그림에 비유를 했었는데 이 메타몽은 상대 포켓몬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메타몽이랑 피카츄랑 싸우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꼬리가. 싸우게 되면 메타몽은 이 피카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메타몽은 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피카츄가 되는 겁니다. 이 메타몽이 다른 또 포켓몬이랑 싸운다고 할 때 이 메타몽은 또 다른 포켓몬으로 모습을 변신할 수가 있겠죠. 즉 메타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풀었으면 마늘다 형태잖아요. 즉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김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취직을 하려고 이제 구직을 하고 있는데 A라는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는 무조건 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을 걸어놨어요. 근데 마침 이 학생은 학위가 있어요. 즉 학사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고요. 그때 이 학생은 A 회사에 가서 저 졸업했습니다. 저 학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A 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 있겠죠. 그 순간에는 이 김모모라는 친구는 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라는 회사에 갔더니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보처리 기사가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김땡땡 학생은 정보처리 기사를 그래서 땄어요. 정보처리 기사가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보처리 기사를 땄는데 그 다음에는 B라는 회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뭐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하겠죠. 즉 그 순간만큼은 이 학생이 정보처리 기사가 되는 겁니다. 즉 어떨 때는 학사가 되고 어떨 때는 정보처리 기사가 되는 거죠. 즉 이 학생은 여러 개의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이해되시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무엇이 변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길래 이렇게 설명을 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건 객체예요. 클래스입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 폴리몰피즘은 많은, 즉 복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폴리와 모프라는 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로 여러 형태로 변함을 뜻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하나의 개념이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여 사용되므로 코드의 유연성과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대요. 즉 내가 이때는 박쥐처럼 이때는 호랑이 편에 붙었다가 또 다른 때는 독수리 편에 붙었다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형태로 변화함으로 코드의 유연성이 좋아진대요. 어떤 메서드가 있는데 파라미터로 내가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를 받고 싶다 했는데 여기에 다른 애들이 B라는 애도 A로 변신할 수 있고 C라는 애도 A라고 변신할 수 있고 D라는 애도 A로 변신할 수 있다고 보세요. A라는 클래스로요. 그런 식이 돼버리면은 이 P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B를 넣어도 되고 C를 넣어도 되고 D를 넣어도 되고 A를 넣어도 됩니다. 즉 대신에 얘네들이 A로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요. 즉 이렇게 코드의 유연성과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장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P라는 메서드가 A라는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나중에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즉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기능들을 다 고치려고 해요. 그때 이 P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잘 짜여져 있는 메서드인가 봐요. 그래서 이 P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이제 A 클래스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는 A라는 클래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B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또 C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 B라는 클래스와 C라는 클래스를 A 클래스로 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겠죠. 그렇게 되면 이 메서드를 P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는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 클래스로 변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라고 분명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그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의 개념은 클래스와 메서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클래스부터 설명드릴게요.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로 변하는 것이고, 메서드는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대요. 이건 마지막 부분에서 배울 거고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 변한다. 그림을 좀 보시면, 나는 학교 일찍 들어갔으니까 형이라고 불러야 돼 이라고 말했어요. 얘는 빠른 구사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냥 구사년생들은 내 형이라고 하네요. 즉 이 빠른 구사년생들은 지금 자기가 학교 빨리 들어갔다고, 일찍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은 친구한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나이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35살이 됐는데 이제 여자를 한 명 소개받았어요.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여자한테, 얘는 빠른이니까 36이 되는 거잖아요. 여자한테 36이라고 말할까요? 35이라고 말할까요? 빠른 쏙 빼겠죠. 자기가 빠른이라는 사실을 쏙 빼고 나는 그때는 35이라고 말할 겁니다. 즉, 이 친구는 필요할 때는 빠른이를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빠른이를 없애서 빠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겠죠.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제를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는 프라이스라는 인트형 변수와 모델이라는 스트링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뭐죠? 이름이 똑같죠? 똑같으면 얘는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생성자의 특징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클래스명과 이제 메서드 부분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반환형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int의 price라는 값과 name이라는 값을 받아서 얘네들을 채우는 건데요. 여기 this를 사용했잖아요. this란 무엇이냐? this는 자기의 멤버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this 점 하면은 이 price는 멤버 변수인 price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파라미터로 price가 들어왔어요. 이 파라미터로 들어온 price는 프로덕트 생성자 안에서 하나의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역 변수고 얘는 멤버 변수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때 this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this를 붙이지 않으면 지역 변수를 오해를 해요. 왜냐면 이 프로덕트라는 생성자 구조체 안에 프라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라이스를 쓰면은 얘를 바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 밖에 멤버인 프라이스가 있어도 얘는 얘를 지칭하게 돼요. 얘가 없으면은 이 밖으로 나가서 찾아요. 프라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겠죠. 하지만 이 안에 프라이스가 있으므로 얘를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this를 붙여서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extend를 했네요. 프로덕트를 extend 했어요. 이렇게 상속할 때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뒤에 상속할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힘든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는 display size라는 변수도 있고요. 그 생성자도 가지고 있네요. 생성자를 보시면 int의 price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고요. 모델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int의 display size라는 파라미터 하나 받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얘가 슈퍼의 프라이스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네요. 슈퍼에 있는 뭔가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냥 메서드 형태죠.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모델을 넣어주는데 이 슈퍼의 색깔이 좀 특이합니다. 키워드 색깔이네요.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라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얘는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슈퍼라는 메서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슈퍼라 함은 슈퍼 클래스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 생성자잖아요. 즉 이 말은
프로덕트의 기본 생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는 기본 생성자가 없죠. 즉 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슈퍼의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프라이스랑 모델을 넣어주는 생성자를 사용했네요. 넣어주는 생성자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얘는 프라이스랑 네임을 받잖아요. 즉 이 말은 이 슈퍼에 프라이스랑 모델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얘는 이 생성자를 지칭하게 됩니다. 즉 이 생성자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사용하면 무엇이 이득이냐? 내 클래스도 아닌데 난 자식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프라이스랑 모델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이 텔레비전의 클래스는 프라이스랑 모델이라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부모한테서 상속받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즉 부모의 생성자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요. 그럼 슈퍼 점은 뭘까요? 아까 디스 점 배웠죠? 슈퍼 점은 부모의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슈퍼 점 프라이스 하면은 부모의 변수를 지칭하는 거고요. 슈퍼 점 모델이라 함은 부모의 모델이라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은 변수, 괄호는 생성자, 디스도 마찬가지예요. 디스에서 프라이스랑 네임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쓰겠습니다. 디스에서 프라이스랑 네임을 넣어주면 얘는 자신의 생성자를 가리킵니다. 굳이 자기 자신 클래스에서 자기 자신 생성자를 가리킬 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성자를 하나 또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서 얘는 파라미터를 프라이스랑 네임 외에도 heavy라고 할게요. 무게를 뜻하죠.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또 그렇게 되면 얘를 써주고 또 밑에 이 heavy라는 변수를 또 채워주는 걸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즉 여기에 생성자가 하나 더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 생성자 안에서 얘를 가리키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되고, 즉 디스에 프라이스랑 네임을 넣어주고요. 파라미터를 받아온 헤비를 넣으면은 얘는 생성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갖고 있던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코드를 확 줄일 수 있겠죠. 이 4줄짜리 코드를 한 줄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바코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바코드라는 스캐너는 딱 메서드 하나만 딱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은 프로덕트 인포고 파라미터로 프로덕트를 받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파라미터로 이렇게 클래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파라미터로 이렇게 클래스, 즉 객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 써놓고요, 이름도 써놨어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라는 객체가 이 프로덕트 인포라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로 하나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덕트에 있는 프라이스를 출력하고, 프로덕트의 프라이스는 누구죠? 얘죠. 이 프로덕트 클래스니까요. 그리고 제품 이름, 프로덕트의 모델, 프로덕트의 모델이라 함은 이 프로덕트 클래스의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바코드 스캐너에다가 프로덕트 인포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때 제품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메서드 안에서 제품 가격이랑 제품 이름을 출력해주는 거예요. 즉 바코드 찍으면 제품 가격이랑 제품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메서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프로덕트에 나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1,500원이고 이름은 나초인가 봐요. 그리고 텔레비전 클래스 타입이고요. 이 빅TV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텔레비전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가격은 500만원이죠. 500만원에 이름은 인크레파스 빅이라는
텔레비전 이름인가 보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넣어준 게 뭐였죠? 디스플레이 사이즈입니다. 얘는 100인치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쌌구나.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 객체도 하나 만들 건데요. 그래서 이름은 스캐너라고 했습니다. 스캐너에 프로덕트 인프 해서 나초를 넣어줬네요. 즉 이곳에 나초라는 객체가 하나 던져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초의 가격이랑 나초의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보면 제품에 나초의 가격이랑 나초의 이름이 잘 뜬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프로덕트 인포에 빅TV를 넣어줬습니다. 빅TV는 어떤 클래스죠? 텔레비전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 파라미터로서 프로덕트를 받는다고 그랬지 이 텔레비전을 받는다고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타입이 프로덕트여야지 텔레비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오류를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빅TV라는 텔레비전 객체는 프로덕트를 상속하고 있죠. 그쵸? 이때 이 텔레비전 객체는 프로덕트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상속을 했을 뿐인데 얘는 프로덕트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를 다시 볼게요. 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변수와 메서드를 상속을 한 거예요. 즉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과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정보처리 기사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알고리즘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자계산기 관련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정보처리 기사를 단순히 상속함으로써 얘는 정보처리 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처리 기사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다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텔레비전이라는 애는 프로덕트를 상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프로덕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이 되게 이해 안 갔습니다. 텔레비전은 그 외에도 다른 기능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만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 기능 때문에 텔레비전은 프로덕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면 텔레비전은 프로덕트 플러스 알파니까요. 이 알파라는 기능 때문에 얘가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 P를 가지고 있으므로 얘는 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TV라는 텔레비전 객체가 여기서 프로덕트를 변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캐스팅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배웠던 인트를 캐릭터로 캐스팅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애가 프로덕트로 캐스팅이 돼서요. 그 안에 있는 프라이스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어떤 걸 출력하게 되냐. 빅TV를 만들므로써 얘네들을 넣어줬잖아요. 부모의 생성자를 사용함으로써 얘네들은 지금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빅TV를 넣어주는 순간, 즉 텔레비전 객체를 넣어주는 순간 걔네들도 출력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용성이라 함은 얘는 프로덕트가 와야 되는데 텔레비전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덕트를 상속하고 있으면요. 보시면 그대로 500만원 찍혔고요. 인크레파스 빅이라는 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스몰TV라고 하나 프로덕트를 만들었네요. 근데 얘는 텔레비전 생성자를 사용을 했어요. 타입은 프로덕트인데 분명 생성은 텔레비전 객체로 생성을 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텔레비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프로덕트에 스몰TV라는 애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 텔레비전 객체가 던져지면은 이 프로덕트로 캐스팅이 돼서 이 메서드 안에서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프로덕트에 스몰TV라고 선언만 했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 값을 대입해 주잖아요. 이때 이 프로덕트라고 캐스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텔레비전 객체는 프로덕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얘 타입은 프로덕트이지만 생성은 텔레비전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뒤에 스몰 TV에 있는 디스플레이 사이즈, 얘 텔레비전 객체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를 출력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 객체가 프로덕트 객체로 형변환이 되면서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사용을 못하게 잠깁니다. 자물쇠가 걸린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프로덕트 클래스에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로 형변환이 되는 순간 얘는 사용하지 못하게 잠깁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기본 자료에서 캐스팅을 할 때 자료에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자료에 손실은 일어나지 않고 얘가 프로덕트일 동안 사용을 못하게 잠가버리는 겁니다. 잠겨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냐? 다시 텔레비전으로 캐스팅을 해버리면 얘는 텔레비전이었다가 프로덕트였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됐죠? 그때는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사용하면, 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인치 맞죠? 물고기가 있는데 얘를 순간적으로 얼려요. 불쌍하긴 하지만 얼립니다. 그러면 얘는 냉동 상태가 되죠? 파란색으로 할까요? 냉동 상태가 되는데 얘를 다시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다시 녹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얼렸을 때는 얘는 지금 꼬리도 헤엄 못 치고 숨도 못 쉬잖아요. 근데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얘가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는 변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성 개념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이 무엇이냐? 오버라이딩은 상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상 클래스에서 선언한 메서드를 자손 클래스에서 재정의하여 사용하는 것. 재정의라 하면 무엇일까요? 조상 클래스에서 이미 정의를 해놨는데 자손 클래스에서 뭐하러 다시 재정의를 해? 조상 클래스에 있는 거 그냥 내가 가져온 건데 왜 다시 귀찮게 재정의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의라는 개념이 이 조상 클래스의 메서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조상 클래스에서 정의해놓은 메서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얘가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 새로운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는 부모가 준 돈으로 집 사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겠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근 제한자는 조상 클래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접근 제한자가 뭐였죠? 퍼블릭, 그리고 프로텍트, 그다음에 디폴트, 그다음에 프리베이트가 있었죠. 즉 조상 클래스가 프리베이트로 선언을 했다, 메서드를. 그렇게 되면 이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때 접근 제한자는 프리베이트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베이트도 될 수 있고요, 디폴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는 거거든요. 커지는 겁니다. 프로텍티도 될 수 있고요, 퍼블릭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설정을 해버렸다. 메서드를 작성하는데 퍼블릭으로 설정했을 때 자식 클래스에서 얘를 재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재정의할 때는 무조건 자식 클래스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상 클래스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퍼블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얘는 퍼블릭으로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서드의 이름과 파라미터, 리턴 타입이 모두 같아야 된답니다. 메서드의 이름 먼저 아시죠? 파라미터 받는 것들이죠. 인자들도 같아야 되고 리턴 타입도 모두 같아야 된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모든 속성들을 다 똑같이 써줘야 되는데 대신 명령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보시면 부모 클래스에선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한자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만족하죠? 그리고 반환형
똑같습니다. 이름 똑같죠? 파라미터 없는 거 똑같습니다. 대신 이 안에 있는 명령을 다르게 사용하면 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좀 이따 다시 보실 거고요. 자손 클래스로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생성을 했을 때 자손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다면 자손 클래스의 메서드가 우선 실행됨. 이 어려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둘 중에서 조상 클래스는 뭘까요? 오버라이딩 슈퍼겠죠. 좀 줄여서 쓰자면 오버라이딩 슈퍼라는 제가 참조 변수를 선언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손 클래스로 생성을 했대요. 즉 자손 클래스에 현재 지금 생성자가 없죠. 즉 기본 생성자가 존재할 겁니다. 즉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로 이렇게 생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자손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다면 자손 클래스의 메서드가 우선 실행됨. 현재 what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자손 클래스에서도 what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즉 오버라이딩 한 겁니다. 즉 여기서 이 생성된 슈퍼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what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보다 자손 클래스의 what이라는 메서드가 우선 실행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실행되지 않고요. 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그러려면 다형성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조선시대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왕 또는 세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즉 현재 임금님이거나 그 임금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즉 아프거나 뭐 어디에 갔다거나 그럴 경우 이제 세자가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치라는 것의 조건이 왕 또는 세자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것이냐면 왕이거나 왕의 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왕의 슈퍼클래스라고 생각하시고요. 세자가 서브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건이 달렸고요. 그럼 실제 이 조건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즉 왕이거나 세자가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왕이 하는 정치랑 세자가 하는 정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세자는 왕의 아들이므로 왕이 하던 정치를 비슷하게 따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자는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정치를 안 할 거야.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즉 여기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왕이나 세자나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통과한 주체가 왕이면은 왕의 정치를 할 거고요. 세자면 왕의 아들이니까 통과하겠죠. 그래서 세자의 정치를 할 겁니다. 단지 조건이 왕이거나 왕의 아들이거나 예요. 자, 이걸 다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타임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타임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메서드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show time 라는 메서드가 존재해요. 얘의 파라미터는 overriding 슈퍼클래스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변수의 이름은 슈퍼예요. 지금 아까 전에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라고 제가 예제를 쓰면서 쭉 써놨죠. 어쨌든 여기서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를 참조 변수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오버라이딩 슈퍼거나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를 상속한 아들들, 즉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죠.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즉 얘이거나 얘이거나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얘일 경우에는 여기서 슈퍼 클래스 점 워치를 하게 되면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워치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됐을 경우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전달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라는 객체의 인스턴스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입니다. 인스턴스 객체에는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구조체가 생성이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일단 오브젝트가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선조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를 얘가 상속하고 있으니까 얘도 있겠죠. 오버라이딩 슈퍼 좀 줄여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객체가 이렇게 오버 서브 자신 클래스의 구조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자, 이때 현재 인스턴스에서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보라색으로 할까요? 얘의 생성자로 생성이 됐으므로 이 인스턴스가요. 이렇게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ame이라는 변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name이 호출되는 거고요. 여기서 watch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얘도 watch라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상속해온 거를 얘가 제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현재 참조 변수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얘 타입이 오버라이딩 슈퍼래요. 얘가 얘를 상속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클래스죠. 따라서 여기서 상속을 하고 있다면 형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객체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이때 형변환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화살표가 없어지고요. 이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슈퍼 클래스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얘를 지금 불러오면 여기 있는 값이 불러지는 겁니다. 형변환이 됐으니까요. 이때 슈퍼.what를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what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식 클래스의 what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됩니다. 즉 이 말은 아까 전에 제가 왕이랑 세자에 빗대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버라이딩 슈퍼거나 오버라이딩 서브거나 조건은 돼요.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된 조건은 충족했고요. 여기에 실제 들어왔을 때 왕이 정치를 하거나 세자가 정치를 하는데 세자라면 들어온 객체가 세자라면 세자는 자신의 정치를 할 거란 말입니다. 즉 여기 들어온 게 오버라이딩 서브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형변환이 되었지만 얘는 이 구조체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구조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슈퍼.what를 하면 거꾸로 what이라는 메서드를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즉 여기서 what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다면 얘가 없네. 그러면은 부모 걸 갖다 써야지. 부모 거 있네 하면서 이 what이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여기 없었다면 오브젝트에 what이라는 메서드가 있는지 찾아봐요. 오브젝트에는 what이라는 메서드가 없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이 what이라는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도 가지고 있고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도 오버라이딩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찾기 때문에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가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를 제가 객체로 받지 않고 오브젝트를
객체로 받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현재 들어온 애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화살표들은 없어져요. 즉 현재 얘는 오브젝트가 되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조체들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잘 남아 있고요. 이때 워치를 실행하게 되면 또 찾는 거예요. 맨 밑에서부터 찾습니다. 인스턴스의 구조체들 중 제일 마지막부터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의 구조체를 보고요. 이제 워치라는 또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아니고요. 얘가 없다면 이 오버라이딩 슈퍼의 워치라는 메서드가 실행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건이 왕이거나 세자이잖아요. 즉 결국에 왕이어도 상관없고 세자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정치를 할 경우 자신의 가치관으로 정치를 할 거고요. 세자도 여기 조건에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 세자만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이 구조체 그림 기억해 두셔가지고 항변환이 될 경우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바뀌게 되고요. 그때 거꾸로 메서드를 찾아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제 오버라이딩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테스트만 할 겁니다. 메인 메서드가 있어요.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로 참조 변수 하나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이 객체는 그림을 좀 자주 그릴게요. 이 부분 어려워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이제 오브젝트 구조체가 있고요. 이제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 구조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 인스턴스가 설정이 됐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여기에 name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얘가 출력이 됩니다. 어떤 게 출력이 되냐? 얘가 출력이 된다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what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what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어서 현재 시간이 잘 출력이 됩니다. 자, 현재 시간 출력 잘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name은 서브 클래스고요. what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얘가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다면 부모 거를 가져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현재 시간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지만 현재는 재정의를 했잖아요. 얘는 시계가 고장났다고 그냥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버라이딩 슈퍼 서브라는 애의 네임을 가져오는데 얘는 좀 독특한 애네요. 타입은 부모잖아요. 이제 오버라이딩 슈퍼고요. 생성은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로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아까 전에 파라미터를 받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일단 객체부터 생성을 합니다. 이제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구조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오브젝트 있고요. 이렇게 오버라이딩 슈퍼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서브 있어요. 글을 좀 써주면 이런 식으로 오 슈퍼 오 서브 그리고 이 객체의 주소를 오버 슈퍼 서브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하나 설정이 되겠죠. 얘가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데 OSS라고 줄여서 쓸게요. 얘 타입이 오버라이딩 슈퍼잖아요. 즉 이 객체가 형변환이 되어야지만 이 주소 값을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OSS라는 애가 타입이 오버라이딩 슈퍼이므로 지금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화살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화살표가 없어지고요. 이 화살표가 여기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의 구조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겠죠.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의 주소 값을 이 오버라이딩 슈퍼 서브라는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 name을 출력하게 되면 여기도 name이 있고 여기도 name이 있잖아요. 현재 가리키는 구조체의 화살표가 이제 오버라이딩 슈퍼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 변수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출력을 하게 해줘요.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슈퍼 클래스라는 의 네임이 출력됐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거꾸로 찾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얘도 워치가 있고요. 얘도 워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밑에서부터 찾아서 올라가니까 얘를 먼저 찾게 되겠죠. 즉 얘가 실행이 돼서 시계가 고장났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현재 화살표는 얘를 가리키고 있지만 모든 구조체를 검색을 하는데요. 단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왕의 정치가 아니라 얘가 들어온 애가 세자였으므로 얘가 세자잖아요. 아들이므로 아들이 자신의 정치를 이제 펼치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오버라이딩 슈퍼 서브, 즉 이 인스턴스를 형변화를 또 합니다. 형변화를 할 때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살표가 바뀐다 그랬죠? 얘를 오버라이딩 서브로 형변화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화살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얘를 없애고 다시 이 원래된 상태로 오버라이딩 서브 클래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화살표가요. 걔 네임을 출력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네임은 서브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서브 클래스가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출력이 된 거겠죠.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 끝났고요. 다음은 오버로딩인데 좀 설명을 볼까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이름이 같은 메서드들은 같은 이름으로 다중정의 되었으며 이를 오버로딩이라고 함.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죠. 이 안에서 얘네들은 생성자죠. 이제 멤버 변수입니다. 메서드들인데 여기서 같은 이름이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다중정의 되어 있대요. 즉 메서드의 이름이 같아요. 이름 같죠? 이름 같죠? 좀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런 접근 제한자라든지 반환형이라든지 이렇게 파라미터가 조금씩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다중정의 되어 있다라고 한글로 말하고요. 영어로는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보면 이름은 같고 파라미터의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 하며 리턴 타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 제한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같든 틀리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반환형이 같든 다르든 오버로딩의 개념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 된대요. 파라미터의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 된다. 지금 현재 보시면 파라미터가 인트죠. 얘는 캐릭터입니다. 얘는 문자열이네요. 즉 파라미터의 타입이 무조건 달라야 또 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중 정의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즉 제가 또 캐릭터형의 C를 받는 메서드를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파라미터의 개수 얘 하나죠. 얘도 하나입니다. 타입 캐릭터 얘도 캐릭터 같죠?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메서드로 자바가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얘를 호출해야 되는지 얘를 호출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오류를 발생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이 달라야 된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파라미터 타입이나 잘 신경 써라. 그럼 이렇게 다중정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름은 똑같이 쓰고요. 명령을 다르게 쓰고 싶은 겁니다. 얘는 지금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죠. 얘는 이런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얘는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네요. 이름은 같지만 나는 다른 명령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름은 같지만 상황, 즉 파라미터의 개수가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르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시는데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뭐 정보 처리 기사도 됐다가 이제 학사도 됐다가 바뀌잖아요. 졸업생이 됐다가 아무튼 얘도 이 파라미터의 개수, 즉 상황에 따라서 종류도 되고요.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얘도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 뒤에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오버로딩 테스트라고 클래스를 만들고 얘는 테스트만 하는 메서드입니다. 이제 똑같이 오버로딩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오버로딩 1, 오버로딩 2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변수에
이 객체들을 생성해서 주소값을 넣어주는 거겠죠. 얘는 지금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했고요. 얘는 오버로딩이라는 문자열을 넣어줘서, 즉 파라미터를 넣어줘서 생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생성자의 오버로딩인데요. 생성자도 메서드랑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생성자 이름은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요. 얘는 지금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빵개고요. 얘는 한 개죠. 즉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버로딩이 가능해졌고요. 얘는 오버로딩 클래스라고 항상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네임 값을 초기화시켜 주는데요. 얘는 파라미터로 받은 문자열을 이 네임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생성자로 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항상 오버로딩 클래스라는 네임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요. 얘는 그때그때 내가 넣어주고 싶은 이름으로 이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시키는 거겠죠. 이제 오버로딩 1이 가지고 있는 네임, 얘는 기본 생성자로 생성한 객체고요. 얘는 이제 스트링을 파라미터로 받은 객체고요. 얘의 네임이랑 얘의 네임을 둘 다 출력을 해보니까 얘는 오버로딩 클래스가 출력이 됐고요. 얘는 제가 넣어준 값대로 네임이 바뀌잖아요. 따라서 얘는 오버로딩은 네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로딩 1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 인포라는 메서드들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로 제가 인트를 넣어줬죠. 30은 인트입니다. 인트의 리터럴이죠. 따라서 숫자 30을 입력하셨군요 라고 뜹니다. 즉 여기서 실행된 메서드는 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인포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여기서 자바는 파라미터 인포라는 메서드가 3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중에서 뭘 써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넣어준 값이 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트를 넣어줬네 라고 하며 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를 넣어줬을 때나 문자를 넣어줬을 때도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인포라는 메서드를 실행해야 되는데 뭘 실행하지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을 비교를 해서 이번엔 캐릭터 이제 A가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스트링 아까 인크레파스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걔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자, 이상으로 상속과 다양성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추상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추상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 객체지향 개념의 거의 99%는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상화 강의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강의했던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또 공부하셔가지고 내용 제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